스튜디오의 조명이 미세하게 떨리며 무대 위 13살 소녀 빈예서의 눈동자에 내려앉는 순간 우리는 예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디션의 한 장면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사건이 될 것임을 말입니다. 리허설 당시 마이크 높이가 맞지 않아 2번이나 조절해야 했던 그 작은 체구의 소녀가 러브의 첫 소절을 떼는 순간 객석에 가득했던 스마트폰의 불빛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꺼졌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기록의 욕구마저 마비시킨 이 기이한 정적은 역설적으로 빈예서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파괴력을 증명하는 첫 번째 신호탄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연이 끝나고 터져나온 것은 찬사가 아닌 차가운 냉소와 자격론이었습니다. 정훈이는 우리 꼬맹이를 평가할 자격이 없어 라는 한 관객의 외침은 방송사고에 가까운 돌발 상황이었지만 동시에 현장에 있던 수백 명 그리고 화면 너머 수백만 시청자의 가슴 속에 응어리진 불공정의 실체를 관통하는 날카로운 송곳이었습니다. 빈예서의 무대가 충격적이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가 보여준 감정의 깊이가 단순히 반복 학습된 연습의 산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음악 인류학자와 전문 분석가들은 빈예서의 가창 저변에서 이른바 미세한 금을 발견합니다. 이는 단순히 슬픈 표정을 짓거나 목소리를 떠는 수준을 넘어 누군가의 마음이 완전히 꺾였다가 다시 자라날 때만 발생하는 고유한 영혼의 결입니다. 기성 가수들이 수십 년의 세월과 수만 번의 공연, 그리고 삶의 풍파를 겪으며 체득하는 이른바 한이 정서를 13살 소녀가 본능적으로 구현해냈다는 사실은 기존 엔터테인먼트 분석 데이터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미지의 영역입니다. 심사위원단이 기술적으로는 안정적이었으나 감정이 앞섰다라고 평한 대목은 바로 이 지점에서 대중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현대음악심리 분석연구의 최신 지표에 따르면 청중이 음악에 압도당하는 핵심 기제는 가수의 완벽한 피치나 화려한 비브라토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수가 전달하는 정서적 취약성과 그 취약함을 대중 앞에 투서할 때 발생하는 공명이 결정적입니다. 빈예서는 그날 자신의 연약함을 무대라는 거대한 괴물 앞에 그대로 내던졌고 객석은 그 진정성에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심사위원들은 이를 통제되지 않은 감정이라는 낡고 편협한 기계적 잣대로 도려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빈예서의 발성 구조가 일반적인 아역 가수들의 모방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컬 전문가들의 정밀 분석에 따르면 그녀의 성대는 고음부에서 마치 무거운 짐을 진 듯한 밀도 높은 공기를 뿜어내는데 이는 감정의 무게가 물리적인 소리의 질감으로 변환되는 희귀한 현상입니다. 점수판에는 기록될 수 없는 이 음색의 무게감이야말로 대중이 느낀 첫 번째 괴리이자 빈예서만이 가진 대체 불가능한 매력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영혼의 주파수라 부르며 현행 오디션 점수 시스템이 이러한 비정형적 천재성을 수용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단순한 감정 싸움을 넘어 산업적 논란으로 번진 결정적 계기는 녹화 현장 관계자의 사전 마킹 폭로였습니다. 심사표에 이미 특정 부분이 표시되어 있었다라는 증언은 단순한 의혹을 넘어 오디션 프로그램이 지향해야 할 발굴의 가치가 철저히 계획된 연출에 의해 잠식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주요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중 시청률 10%를 상회하는 대형 프로젝트에서 이른바 제작진, 픽과 대중의 선택이 심각하게 불일치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피로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이는 시청자들이 단순히 쇼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 그 안의 공정성을 자신의 가치관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빈예서의 무대 직후 포착된 현장의 미세한 균열은 이 의혹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심사석에서 들려온 "누가 바꿨지?" 라는 심사위원의 나지막한 속삭임은 사전에 공유된 일종의 평가 가이드라인 혹은 기대치와 실제 현장에서 펼쳐진 압도적인 퍼포먼스 사이의 거대한 충돌을 방증하는 결정적 단서입니다. 이는 심사위원들이 아티스트의 음악적 직관과 현장의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진이 미리 설정해둔 캐릭터의 서사와 성장 곡선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점수를 사후적으로 배분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낳게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권력의 횡포는 현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신뢰도를 바닥으로 추락시키는 주목할 만한 사건입니다. 음악시장 분석가들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서사 중심에서 결과 중심으로 편질되면서 빈예서와 같은 비정형적 천재들이 시스템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제작진이 원하는 말, 잘 듣네 신동의 틀에 갇히지 않은 빈예서의 야성적인 재능이 오히려 미리 설계된 점수표의 논리를 깨뜨리자 시스템이 방어 기제를 작동시킨 셈입니다. 결국 정훈이는 자격 없어라는 관객의 외침은 시스템의 오류를 직관적으로 파악한 대중의 집단지성이 터뜨린 경고음이었으며, 이는 향후 오디션 산업이 투명성이라는 근본적인 숙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산업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13살 소녀가 부르는 깊은 사랑 노래에 본능적인 경계심을 가질까요? 심사석에서 포착된 팔짱 낀 자세와 끊임없이 펜끝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는 행위는 비언어적 소통 심리학에서 심리적 거부와 강력한 방어 기제로 해석됩니다. 이는 단순히 집중하는 모습이 아니라 상대가 전달하는 정서적 메시지를 자신의 논리체계 안으로 수용하지 않겠다는 무의식적 선언입니다. 어린애가 사랑을 뭘 알아? 라는 잠재적 편견은 빈예서가 쏟아낸 고음의 진정성을 철저히 계산된 기교 혹은 어른들의 가르침을 흉내내는 연기로 평가절하시키는 강력한 귀마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음악 전문가들이 분석한 빈예서의 무대는 기교를 넘어선 철학적 통찰의 영역에 닿아 있었습니다. 특히 곡 중반부에서 그녀가 갑자기 박자를 한 템포 늦추며 정적을 활용한 장면은 압권이었습니다. 이는 사랑의 본질을 말할 때의 조급함이 오히려 감정의 거짓처럼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꿰뚫고 있는 아티스트만이 보여줄 수 있는 선택입니다. 이러한 여백의 미는 단순히 연습량이 많다고 해서 구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은 이 영리한 호흡을 박자, 미숙이나 불안정한 템포로 해석하며 천재성의 편린을 오답으로 처리했습니다.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분석업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한 Z세대와 알파세대 아티스트들은 이전 세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타인의 고통과 사랑에 대한 정서적 공감 능력을 발휘합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방대한 양의 간접 경험을 고도로 압축해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낡은 권위와 서열 중심의 평가 체계에 갇힌 심사위원들은 빈예서의 눈빛이 점수를 구걸하는 참가자가 아닌 영혼의 위로를 건네는 지휘자로서 대중을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간과했습니다. 결국 그날 스튜디오에서 발생한 괴리는 세대 간의 단순한 감상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변화하는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아티스트의 정의를 거부하는 기성 권위의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빈예서의 노래에서 자신의 상처를 발견했지만 심사위원들은 그녀의 목소리에서 오직 평가 항목만을 찾았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는 자에게 노래는 소음에 불과하다는 서글픈 진실이 빈예서라는 거울을 통해 투명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정훈이는 자격 없어 라는 외침은 단순히 흥분한 팬의 돌출 행동이나 고성이 아닙니다. 이는 미디어학적 관점에서 볼 때 콘텐츠의 최종 소비자가 공급자가 독점해온 평가적 권위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수정을 요구한 수용자 주권 이동의 상징적 순간입니다. 과거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은 무대 위 아티스트의 생사여탈권을 쥔 절대적 판관이자 대중의 취향을 선도하는 지식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의 발달과 실시간 양방향 소통이 보편화된 현대 엔터테인먼트 환경에서 관객은 더 이상 주어지는 평가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객체가 아닙니다. 현장에 참여했던 스태프들조차 카메라 뒤에서 고개를 숙이거나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는 목격담은 현장의 물리적 공기가 이미 제작진이 설계한 공식 점수와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동떨어져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무대 직후 온라인 클립이 수십만 회 재생되며 심사위원들의 굳은 표정과 경직된 편결이 밈으로 소비되며 조롱의 대상이 된 현상은 대중이 이제 권위자의 정제된 비평보다 자신의 직관적 감각과 집단적 공감을 더 강력한 진실로 신뢰한다는 증거입니다. 현대 미디어 비평가들은 이를 전문가 권위의 실종이 아닌 경험적 진실의 승리라고 정의합니다. 제작진이 사태 수습을 위해 내놓은 공정한 기준에 따른 심사라는 해명은 오히려 불난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대중은 묻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기준인가? 공정함이라는 미명 아래 작동하는 기계적 평가 기준이 다수의 보편적 감성과 충돌할 때 그 시스템은 예술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예술의 생동감을 질식시키는 창살이 됩니다. 빈예서 사태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추구해온 표준화된 점수제가 얼마나 쉽게 현장의 진실을 왜곡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으며 대중은 이제
그 창살을 부수고 아티스트와 직접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자격 없어라는 한마디에 압축해 폭발시킨 것입니다. 이는 향후 미디어 산업 전반에 걸친 거대한 파동을 예고합니다. 평가의 독점권이 무너진 자리에는 대중의 실시간 피드백과 감성적 연대가 들어섰습니다. 정운이로 대변되는 기성평가 시스템이 비내서라는 새로운 시대의 예술적 현상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대중은 언제든 그 시스템 자체를 무자격으로 규정하고 스스로 새로운 무대를 구축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이번 방송 사고는 입증했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온 비내서가 눈물을 닦는 대신 신발끈을 다시 묶음에 던진 한마디 "괜찮아요. 제가 진짜로 무서운 건 사람들이 제 노래를 못 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라는 말은 이 사건의 본질을 관통합니다. 이는 평가받는 자가 평가하는 자를 오히려 위로하고 꾸짖는 전도된 상황을 만듭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오디션 탈락 위기나 저평가의 문제를 넘어 우리가 아티스트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합니다. 5천자에 육박하는 수많은 분석 기사와 네티즌의 댓글들이 공통으로 향하는 지점은 하나입니다. 음악을 숫자로 재단할 때 발생하는 상처를 누가 책임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비내서의 다음 무대가 단순한 경연을 넘어선 증명의 장이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과연 기득권의 심사석은 대중의 귀를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자신들의 데이터가 옳았다고 주장할 것인가? 13살 소녀가 던진 러브라는 화두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체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저널리스트의 노트 본 기사는 현장 취재 내용과 내부 관계자의 증언,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심리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비내서 선수의 다음 행보가 이 거대한 시스템의 균열을 어떻게 메울지, 혹은 더 큰 폭풍을 몰고 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